예,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누구나잡의 대표이사 남석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고용장려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용장려금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우리 아마 대표님도 계시고 담당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이거를 내용을 조금 방대한 양이긴 한데 어떤 특정 그룹에다 이렇게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실무를 하시면서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됐든 뭐 가급적이면 빨리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후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는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안 들리시면 본인 컴퓨터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 간단하게 좀 제 소개는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그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진공의 내일채용제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 사업의 이제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채용 공제와 시니어 인턴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또 꽤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오늘 그 대표님께서 강의 들으시고 마음에 드셔서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장려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이라는 거는 일단 그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는 직원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때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조금 사업 중에 하나고 사업주들을 위한, 사업장을 위한 또는 직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그 노동부 사업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나 보건복지부 여기 나와 있죠. 심지어 여가부, 세일센터 들어보셨죠? 예, 세일센터 통해서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실시를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지수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는 이제 연중 상시적으로 좀 운영하는 거에 비해 지자체는 좀 이렇게 스팟성, 일시적으로 했다가 마감 끝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건 잘 알지만 만약에 이런 장려금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본인이 소속돼 있는 지자체 쪽에 어떤 그 담당 기관들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일자리 포탈, 경기도 일자리 포탈이 있고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끔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맞는 또 우리 사업장에 맞는 그런 장려금 제도들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늘 관심을 좀 갖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일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절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큰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지금 2023년도에도 실시가 되고 있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간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현재 지금 그 사업장, 즉 대표님들이나 사업장에 도움을 주는 장려금으로는 청년 장려금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장려금 종류가 되게 많았죠. 아마 여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그다음에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많아졌던 것도 있지만 그 시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이제 고용장려금들,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좀 많이 줄었죠. 그게 이제 작년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장려금 숫자가 줄긴 했지만, 또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을 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으면은 의외로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차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고, 여기 채팅창에 만약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도중에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름도 좀 길죠. 어렵고. 그래서 청년 장려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년차 실시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 실시됐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유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즉, 좀 조건이 까다로운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에 선지급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거를 달고 나왔고, 올해는 조금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사업장 요건이 무엇이다. 이러한 사업장 요건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여기 이제 제가 글이 좀 빡빡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를 지향하진 않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용장려금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빡빡하게 담은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참여 신청 직전 월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노동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인원을 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그 일리텍스 쪽에 이제 계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기업에서는 통상 이제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평균 피보험자라는 거죠. 그래서 1년간 평균 피보험자라는 거는 매월 피보험자를 다 합산을 해서 12로 나눈 게 평균 피보험자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 피보험자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 대화를 하면 참 좋긴 할 텐데 대화가 안 돼서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대 보험이 아니라 4대 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피보험자라는 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전월, 그러니까 참여 신청 직전월이니까 이번 달이 이제 4월 달이죠.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달이 언제가 되는 거죠? 3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전부터 1년이면 2022년 4월부터 매달 말일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다 합해서 12로 나눴을 때 그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신청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동 계산이 돼서 나와요. 우리 회사가 몇 명이다라는 거,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래서 너무 막 이 계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표님이든 담당자님이든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이게 우리한테 도입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좀 우리는 지금 뭐 사람들도 앞으로 좀 청년들도 많이 뽑을 건데 좀 너무 불리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만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한 명만 있었다면, 즉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한 명만 있었다면 대표님 빼고입니다. 대표님 빼고 근로자가 한 명만 있다면 지원 가능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또 미래 유망 기업, 그 다음에 지역 주력 산업 기업, 그 다음에 고용위기 소재 기업, 그 다음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만 놨는데 실은 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노동부에 가면은 시행지침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지역 그 시행지침 맨 하단에 이 별첨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식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식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그 별첨에 나와 있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5자리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세무 쪽에서 쓰는 주업종 코드는 6자리죠. 그렇죠?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코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별첨에 나와 있는 그 5자리 코드가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꼭 5명이 있지 않아도 즉 1명 이상만 있었다면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식서비스 산업도 있고 문화 콘텐츠 산업도 있고 하니까 시행지침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청년 창업기업이에요. 그래서 청년 창업기업은 여기서 청년은 만 39세 이하의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대표님께서 청년의 나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런 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1명 이상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좀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좀 어렵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님 나이가 중요한 거죠. 예. 대표님이 젊으시면은 우리는 꼭 5인 이상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만 대표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은 이런 업종에 예외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인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특이할 점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역 주력 산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외에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은 1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경기도는 지역 주력 산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지역 있고 다른 지역들도 다 있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도 다 있는데 그 별점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침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 1년이 안 됐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1년이 안 됐으면은 창업한 시점부터 회사 직원이 입사해서 사업장이 성립 신고를 네, 하죠. 네, 예, 네. 성립 신고를 한 거부터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 합산해서 그 월 수익만 네. 나누면 되는 거죠. 네. 시비가 아니라 예, 월할 계산하겠습니다. 예, 월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세무사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렸고, 자, 그다음에 여기 추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올해도 시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이 올해 딱 한 가지가 크게 들어온 게 있어요. 바로 회사의 연 매출액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곱하기 1,8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아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창업을 했지만 매출이 아직 없거나 회사가 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회사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부가세 납부 증명원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1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억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없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대표님이나 담당자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 특히 만약에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근데 우리는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고 청년이고 이래서 뭐 청년 사업주고 이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매출액 조건 실은 제가 이제 고용장려금에 대한 뭐 안내들도 많이 해드리고 하지만 이 매출액이 고용장려금을 받는 요건으로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2015년도부터 계속 이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만큼 이제 좀 부실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근로자들이 고용의 안정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나와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실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좀 참 말이 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창업하는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매출을 의무적으로 좀 부과해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요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작년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일정 부분 여기에 이제 이런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외되는 업종, 소비 향락 업종이나 뭐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들 또 이런 기관들은 죄송합니다. 통적으로 어떤 고용장려금든 다 지원을 안 해줘요. 예, 이게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임금 체불이 이제 발생한 기업이죠. 그래서 임금 체불을 하면 받을 수 없다라고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데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다 근로자한테 지급이 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체불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됐을 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체불된 임금을 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런 기업들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해서 지급 제한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지원 못 받는 거 아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면 항상 목이 이렇게 좀 칼칼해져가지고 좀 양해 바랍니다. 고용보험 체납.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 기금이랑 그다음에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제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되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고용보험을 체납하고 있으면은 절대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방식이 고지서가 왔을 때 이제 매달 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 자동이체를 걸어놓죠. 네, 사대보험이 귀찮으니까 이제 자동이체를 많이 걸어놓는데, 가끔 이제 그 뭐 자금 운용상 보다 보면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고용보험이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보험을 다시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고용보험 체납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연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보험만큼은 산재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고용보험만큼은 반드시 체납하지 않아야 된다. 체납하고 있으면은 절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사업주. 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합병을 해서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그는 이제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출자 지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또 이직하거나 청년이,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성,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된 기업들, 이랬을 때는 신규 창업으로 좀 보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1년 내 재취업입니다. 즉 동일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입사를 했을 때 이 장려금 대상자가 안 된다. 나머지 요건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1년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이거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해당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명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크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어떤 희망사항인데, 고용장려금은 제가 안내할 때도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우리 사업장이 또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은 절대 문제는 없어요. 예.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대부분의 다른 고용장려금도 좀 이렇게 균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청년을 뽑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입사자 요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채용일 현재. 자, 오늘이 3월 27일이죠. 예, 3월 27일이죠. 예, 3월 27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전 6개월 연속하여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분필자는 만 39세까지 예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이 입사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6개월 이상 연속해서라는 뜻은 6개월 동안 지속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실업 상태라는 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되고,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만 34세가 지금 몇 년생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누군가 이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네이버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만 나이 계산기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했을 때 가능하다. 즉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고 그러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여기 군필자는 만 39세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많이 갔다 오시죠. 물론 여성분들도 군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본인이 복무했던 그 기간만큼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으로 35세라 하더라도 내가 2년 정도, 즉 24개월 정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치면은 만 35세에서 24개월 빼면은 만 34세 안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랬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원칙에 의해과는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예외적인 청년들을 뽑았을 때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관련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청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뽑으시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용장려금,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장려금 제도 중에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인데 보통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지역 거주자들입니다. 아마 일반 기업들에서는 쉽게 이렇게 접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다 증명서들이 있어요. 이러한 증명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았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를 보지 않는다. 즉시 뽑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에는 예전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가 이제 법으로 이제 완비가 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실시가 되고 있죠. 지금 3년차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뽑았을 때는 실업 상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료한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회사에 누군가 청년이 입사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그 지자체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수료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만 제출 받으셔서 제출하시면은 실업 상태 보지 않고 곧바로 채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청년 거의 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북한 이탈 청년 즉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청년인 경우에는 실업 상태 보지 않고 지원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우리가 이게 보육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보육원 출신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청년 창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했다가 생각만큼 또 이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폐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실업 상태 보지 않고 곧바로 인정을 해주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의 청년도 이 실업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그래서 365일 동안 이게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다만 여기 이제 함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자는 산정에서 또 제외가 돼 버려요. 즉 이제 3개월 이상 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다 합했을 때 12개월 이상이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늘 죄송한데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부분들 어쨌든 입사하려고 하는 청년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청년은 실업 상태 보지 않고 곧바로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용직도 당연히 빠지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작년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대학 졸업 후 3개월 경과자입니다. 작년에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곧바로 채용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즉 실업 상태를 보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 후 3개월은 최소 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자, 원래는 이제 고용장려금은 그 회사에서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절대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 보통 원칙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고용장려금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 사항들이 가끔 있는데 인턴이나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3개월 동안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전환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된 얘기가 뭡니까? 실업 상태가 아니었죠.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즉 그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 동안 일하다가 3개월이 지남과 이내에 또는 지남과 동시에 즉시 전환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당시에 요 상기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입니다. 예.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뭐가 있나요? 네. 잠시만요. 인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 어디 소리가 나와? 내가 소리가 들리면 인정할게. 예. 그래서 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게 조금 제가 빨간색을 왜 해놨냐면 2021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도 다 따져보고 사촌인의 혈족 인척도 다 따졌었는데 지금은 딱 요 조건만 해당되지 않으면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주의 배우자 대표님의 저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겠죠. 대표이사님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채용했을 때는 청년이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외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자 경우에 정규직이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문제는 없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짜리 단기 계약이나 2년짜리 단기 계약을 받아서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청년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정규직 근로계약 우리가 이제 흔히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로기준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입사하는 청년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을 경우에 지원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계약직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옆에 세무사님도 아직 계시지만 보통 이제 원천세 프리랜서를 썼을 때 원천세 신고를 이제 매달 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죠. 소규모 사업장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원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들어갔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은 국세청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가 다 쓸 수가 있어요. 같이 혼용해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걸로 해서 예전에 부정수급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있었군요. 예. 예, 그리고 그 학교 재학 중이면은 절대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교육부에 그 등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학생으로.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노동부에서 확인이 다 돼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학교를 재학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일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교 졸업 예정자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방통대나 사이버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보지 못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거주자 F2 비자죠. 그다음에 영주자, 그다음에 F5,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입사자의 요건은 원칙은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채용했을 때 사업장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예외적인 항목들이죠. 그래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청년 국민 취업 전제도 참여하고 있거나 또 북한 이탈 청년, 또 자영업 폐업 이후 첫 번째로 취업하는 경우, 그다음에 최종학기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한 12개월 미만의 청년, 예, 이렇게 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는 게 이제 사업주,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이 상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즉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 제가 몇개 한번 네. 물어볼게요. 그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인데 예. 그 6개월 사이에서 뜨문뜨문 알바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안 이렇게 한 됩니다. 일주일이라도 알바했어도 아예 안 안 될까요? 돼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실업 상태였다는 게 이제 노동부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으로 이제 뭐 고용보험 가입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력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여기 제외해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데 그럼 예. 사업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빠졌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뭐 그렇죠. 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그 고용장려금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예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촌이나 혈족 인척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이 있는 반면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직계존비속만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저희 일하다 보면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예전에 좀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 많이 나오는데 예. 아예 안 될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프리랜서 이제 사업소득 신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프리랜서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6개월 단위로 이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하는 네. 업체들도 있죠. 예, 소규모 업체들. 예,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정규직으로 프리랜서로 한 번 썼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딱 했는데 이 프리랜서 쓴 이력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이제 질의를 드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신고를 했을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다 업무를 대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신고 안 들어갔다. 뭐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근데 신고가 들어갔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노동부에서 다 확인이 돼요. 예. 제가 선 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서 제가 말씀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원칙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다만 이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제외는 아예 원천적으로 지원을 대상이 될 수 없는 청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또 회사,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입사자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 두 요건을 다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참여 한도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업무를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도가 2017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 18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기업마다 청년을 90명까지 인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90명까지. 그래서 막 고용센터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업마다 막 90명까지 지원받으니까 그때 이제 월 지원금이 75만 원씩이었거든요. 한 명당.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건 없고요. 지금은 이제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즉 참여 직전월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최대 30명. 이 얘기는 뭐냐? 자, 저희 아까 그 참여 신청을 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피보험자가 있었죠? 예, 고용보험 가입돼 있었던 1년 동안 가입했던 평균 피보험자가 있는데 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50%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비수도권, 아마 여기 비수도권 업체들도 좀 계시나요? 많지는 많지는 않아서. 않으시죠. 예, 그래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00%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좀 못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 그 직전 1년 동안 평균 피보험자가 10명이었다라고 했을 때 30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은 5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평균 피보험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죠. 5명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되게 아쉬워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 진짜 5명 다 채용하실 수 있어요? 예, 올해 직원들 뽑는 거 절대 쉽지 않은데, 예, 그러면은 또, 그렇긴 해요. 라고 얘기들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30명 다 받으면 정말 도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기업들이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노무적인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근로계약서 이제 필수 사항들, 예, 이 지원을 받을 때 반드시 중요한 부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 기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근로계약서로 작성이 돼야 되고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기준해서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 주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사업장들이 뭐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요건은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건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예, 작년 사업은 작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이 즉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신청을 올해 안에 해야 되고 청년 채용도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작년에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작년에 뭐 올해 했는데도 작년 걸로 인정해 주던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계속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해줬던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올해 사업은 올해 안에 회사가 참여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채용도 올해 안에 다 끝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간혹 오해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올해 안에 참여 신청을 했고 TO를 받아서 한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했어요. 근데 채용 날짜가 12월 31일이었던 거죠. 올해 23년도 12월 31일. 그러면은 그때부터 2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무 지원금 받는 기간을. 바로 이제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 즉 채용만 12월 31일 날 이전에만까지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고용장려금의 이제 단점이긴 한데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라고 아마 노동부에서 미리 공지가 다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용장려금 뭐 안내도 해드리고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강의도 하면서 이제 많이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그랬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예산이 소진돼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시면 대표님이든 아니면은 담당자분이든 간에 아직 우리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참여 신청, 즉 사업장, 회사를 참여 신청을 안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해놓으셔야 되는 게 우선 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 고용조정, 감원 방지, 즉 청년을 채용한 3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 즉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같은 게 없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그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이나 26번으로 기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발적 사직 11번으로 기재가 돼야지 이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참여 신청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월에 참여 신청을 4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직전월이면 3월이 되겠죠. 3월 달에 회사 내에서 권고사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신청해도 신청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3월 달에 했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달에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청년이 채용돼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절대 권고사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권고사직 때문에 이 받았던 고용장려금을 이렇게 뭐 뱉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다만 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뱉어내는 건 없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건 없고, 다만 이후부터는 또 못 받게 돼요. 중간에 이제 고용조정이 있게 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부터 6개월 동안 일자리 도약 재참여도 불가하고 또 사업참여 중도에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 이후 장려금 불가합니다. 즉 받았던 거는 다시 뱉어낼 필요는 없지만 이후에는 장려금 지급이 받을 걸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새로 입사하는 청년을 통해서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다른 고용장려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고용조정에 대한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고용조정을 하지 말라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뽑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 직원들을 이제 퇴사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까봐 노동부에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실질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고용조정은 없어야지 지원금을 안전하게 다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죠.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96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다만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해서 960까지 지원을 받고 끝나는 거였는데 올해 2023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경우에는 1년간 720만 원 지원해주고 2년 근속 후 그 입사한 청년이 24개월을 다 근무한 이후에 48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보면은 장려금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아마 사업장마다 좀
조금 뭐 그 근로 상황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찌됐든 2년까지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장려금은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뭐 여기 단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 내라고 했는데 뭐 대부분 다 200만 원 이상이 충분히 되실 테니까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은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절차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려금들이 예전에는 장려금을 신청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신청을 해도 노동부에서 돈을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면은 지원금을 아예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을 놓쳐버려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도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고용장려금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인 거죠. 뭐 이게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그 시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용장려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모형 사업이 있고 비공모형 사업이 있어요. 공모형 사업은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거죠. 공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먼저 신청하고 나서 이후에 요건에 맞는 청년들을 뽑았을 때 이렇게 준다는 게 있고 비공모 사업은 뭐냐? 그냥 그리고 사업장 참여 신청 같은 거 필요 없이 내가 요건만 갖춰서 나중에 돈 달라고 노동부에 제출하면은 돈 지급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고용장려금들이 비공모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 공모랑 비공모도 점점 공모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용장려금들. 즉 사업장이 내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용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를 정확히 아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좀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네이버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치면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아마 대부분 다 그 워크넷이나 이런데 기업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텐데 안 돼 있으면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이제 회사 공인인증서도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위탁기관 선정을 해야 돼요. 이 위탁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고용장려금은 그 지역 고용센터에다 직접 신청해서 지원받는 고용장려금들이 있고 어떤 고용장려금은 중간에 어떤 회사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 장려금들이 있어요.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고용센터 내 관할 내에 있는 위탁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기관이랑 신청해야 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그 구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딴 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서울에 있는 회사가 부산에 있는 부산고용센터 산하에 위탁기관에다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먼저 하세요. 하시면은 또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산으로 이제 참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직접 회사 내에서 참여 신청을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통상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벤처기업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직원들이 채용되기 전에. 자, 제가 이제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위탁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이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협약서 서로 체결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참여 신청을 먼저 해놨죠. 그 다음에 요건에 맞는 청년이 채용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채용자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위탁기관에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산으로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메일로 주고받고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제 전산으로 다 이제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전산 들어가서 보시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청년이 입사하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 것 같다라고 해서 신청을 이제 채용 통보를 딱 하면은 그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심사를 한 번 더 봅니다. 여러 가지 관련 서류랑 이런 것들 다 제출받은 거 보고 또 노동부와 또 국세청 이렇게 연결된 전산을 통해서 다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청년으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시고 채용자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채용자가 승인이 됩니다. 자, 사업장도 승인받고 새로 입사한 청년도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조건을 다 갖춰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6개월 뒤에 이제 장려금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이제 잘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청년이 근무하고 자 1차 신청을 이제 최초로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신청은 이제 만 6개월 근무한 다음에 자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지금 오늘 입사한 청년이 있다. 사업장을 미리 신청을 해놨고 오늘 입사한 청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평사님. 4월 27일이면 5월 26일, 6월 26일, 7월 26일, 8월 26일, 9월 26일, 10월 26일이 만 6개월이 딱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 6개월이 됐을 때 10월 26일, 2월, 11월, 12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60만 원씩 6개월치의 장려금이 360만 원을 지원을 못 받게 되세요. 예. 이게 이제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뭐 서류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게 다 그 시행 지침에 양식이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위탁기관과 협약서를 맺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다 양식들을 보내줄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정확하게 그 내용대로 기재해서 이제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 즉 그 청년, 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년의 급여명세서 6개월치와 이체증, 또 이제 사업주 통장, 여기를 이제 장려금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주 통장을 제출을 하시면은 지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각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개월 차, 입사한 지 9개월 차, 12개월 차 됐을 때 한 번씩 2차, 3차 신청을 하고 이 4차는 마지막, 즉 지원 대상인 청년이 입사한 지 24개월이 됐을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2개월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이제 장려금이 이제 좀 기간이 오랫동안 지원이 되는 것들은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이 지원 신청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장 내에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잘 채용이 돼야 되고, 물론 이것도 다 해당 근로자 계속 근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특히 4차, 즉 입사한 지 24개월이 됐을 때 지원받는 48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직 뭐 4차까지 지원받은 직원들은 아무도 없죠.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첫 번째 4차가 2024년도 12월 달쯤에 나올 텐데 12월 달, 2025년도 1월, 2월 뭐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4개월이. 그래서 그때까지도
잘 체크해서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근로자가 이제 해당 청년이 입사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얘기는 뭐냐? 어쨌든 그 사업장에 해당 청년이 입사해서 6개월 동안은 필수적으로 근무가 돼야 돼요. 예. 만약에 6개월을 근무를 못하고 중간에 퇴사를 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그러면 이 장려금은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6개월을 지나고 나서 한 2달 더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렇게 되면은 6개월치는 당연히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나머지 2달 근무했던 것도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라는 6개월 이제 제도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장려금에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 장려금에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사업주와 입사하는 근로자가 서로 협업해서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실은 제가 아까 여기 기업이 참여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승인이 난 다음에 청년이 입사했을 때 이제 채용자 또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 고용장려금, 이 청년일자리 도액장려금 이거를 약간 예외 사항을 뒀어요. 그래서 입사를 이미 했어요. 1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2월 달에 입사했다고 칠게요. 2월 달에 입사한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장에 오늘 교육을 듣고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그래서 보니까 2월 달에 입사한 청년이 청년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우리 회사도 요건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면 3개월까지 소급을 해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인데 4월 27일이니까 1월 28일 이후에 입사한 청년은 오늘자로 신청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요점만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하고 이후에 입사해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예외 규정을 둬서 그 전에 입사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좀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이런 건 맞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여기 사업장 회사 참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지역 고용센터 관할 위탁기관이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이제 참여 신청을 할 때 이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가급적이면 잘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많은 안내도 해줄 거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거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런 거는 안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 원칙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하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한편 좀 찔립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업장에 도입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크게 힘이 되지 않을까. 요즘같이 어렵죠. 코로나 시기보다 오히려 좀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고용장려금 좀 더 많이 나오면 사업주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장려금 위주로 잘 활용하시면은 꽤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 답변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공유 드리고 싶어 같습니다. 이미 채용청 위조건을 부합되어 이미 채용청 3개월 아니면 신청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재작년 10월에 법인 전 이런 경우 양수도 이게 전환이 된 거죠. 양수도를 통해서 전환이 된 거면은
전환이 그 양수 개인 사업자 전환이 된 거죠. 법인 전환이 된 거죠. 예. 저희 회사 대표님이 자사주를 51%. 이 얘기는 그 대표님께서 지금 A라는 회사에 계시는데 B라는 회사의 자사주를 51%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요 질문하신 거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고, 우리 회사 대표님이 자사주를 B라는 회사의 자사주 51%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관계회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청년이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A라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질문이 조금 어렵. 네. 아무래도 또 지분이 많은 대표님이 아닐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예,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분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노동부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쪽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분들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대표님 자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고용 계획이 있으시면 회사 주식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예. 이거는 그 양수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양수도한 기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양수도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새로 만든 법인에 입사했을 때 청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 좀 예, 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예, 예.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마무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좀 평일 일자리 도약이 쉽게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을 좀 따져보면 상당 부분 조금 회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분명히 회사나 대표님 입장에서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에도 또 이제 장려금 갖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제 전화번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리텍스에서 강의 듣고 이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청년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만약에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고용 계획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시죠. 네, 보통 이제 요즘은 정부가 고용을 장려하다 보니까 고용했을 때 세금에 대한 공제도 있고요. 네, 청년이면 1,450만 원씩 법인세 소득세 빼주니까 네, 혜택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뭐 혜택도 받으면서 또 정부 지원금도 받으면 좋은 거라서 채용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네, 그 다음에 소득세도 절세도 하고 네, 정부 지원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청년 지원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있고 네, 정부 보조금도 있으니까 양쪽 다 생각하시면서 네, 고용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접 뭐 위탁기관 선정해서 직접 하는 거 뭐 저도 저희 회사도 직접 신청을 해봤는데 사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위탁기관이 되게 막 불친절하고 막 고용센터는 되게 불친절해요. 근데 위탁기관은 친절하거든요. 그게 이제 위탁기관은 본인들이 한 명 이제 넣으면 자기들 소득이 늘어나니까 되게 친절하다 보니까 직접 하실 수 있으신 곳들은 직접 당연히 잘 챙기셔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근데 직접 했을 때는 아까 같이 지원금 신청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이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직접 하는 것 자체가 또 경험도 쌓이는 것도 있고 또 뭐 또 외주 맡기다 보면 또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직접 하실 수 있는 곳들은 의외로 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접 하시고요. 일리텍스에서 일정 부분 뭐 요청을 하시는 경우 우리들이 대행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도 받고 가이드도 받고 싶으시면 여기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서 네,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네,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1시간이 훨씬 넘어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잘 들어주신 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